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25일 밤인데요. 오늘 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KBS, 그러니까 KBS 1TV, 2TV만 제외하고 SBS, MBC, 또 종편 4사, 그 다음에 뉴스 전문 채널 연합뉴스, YTN이 생중계로 전국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방송하던데요. 한 40분여 이분이 이제 발제를 하시고 또 기자분들이 몇 분의 그 의견을 질문을 받는데요. 그걸 보면서 지금 참 저는 한탄했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까지 떨어졌나? 그리고 한일 관계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는 발견했는데요. 어, 대통령보다 낫다, 문재인보다 낫다. 이용수 할머니가 문재인보다 낫고 대통령보다 낫고 또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현 세력들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어, 어린 학생들이 왕성한 교류를 하고 왕래를 하면서 한일 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반드시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육성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도 이 사건을 갖다가 후지불식간에 한 10여 년 동안 고민하다가 기자회견을 처음 했을 때 그 이후로 터지는 윤미향의 악랄한 행동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살기가 힘들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 도와주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하는 거죠.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정신대하고 위안부를 썩지 말라, 혼돈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정신대는 징용의 일종이었죠. 징용. 남자는 그 탄광이나 뭐 군함도 그런 데 가서 그 강제 노역을 하고, 강제 노역은 아니었죠. 그죠? 어느 정도 임금은 받고, 정신대 여자들도 역시 정신대로 현장으로 끌려가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 걸 말하고, 그런데 그 남자들 그 같은 경우는 징병도 됐죠. 그죠? 그래 징병에 딸려가서 여자들은 정신대도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은 남자들은 총알바지가 되고 여자들은 성노리개가 됐다 하는 게 위안부죠. 이걸 섞으면 안 되는 건데 이때까지 학생들이 이걸 몰랐다. 정신대와 위안부가 같은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위안부는 구분해야 한다. 달라. 위안부는 우리 역사상 전 인류적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는 호소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의 핵심적인 걸 봤는데요. 이걸 보니까 대통령보다 나아요.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일 학생들이 한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자라나는 세들이 열심히 왕래하고 문화교류를 해서 한일 역사를 똑바로 알고 서로 정오를 벌이라. 정오와 분노를 버리고 일본은 사죄해야 되고 한국은 일본을 껴안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 문재인은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문재인은 저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과거를 파헤쳐서 분노와 정오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정권을 유지하고 있죠. 일본과 끝까지 대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일본을 이기고 일본한테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도 사죄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김대중 오부치 한일 회담 아니에요. 그때 오부치라는 친구가 민주당 쪽이었지만 일본에 통탄하며 사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문재인 정권 이것들이 처음에는 김대중을 그래 받들다가 요새는 노무현을 신격화시키면서 일본이 사죄한 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계속 사죄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용수 할머니는
정오와 분노를 표시하지 말라. 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사죄를 받으면 된다는 거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은 그냥 정오와 분노를 일으키고 사죄를 안 했다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보다 낫다. 윤미향 할머니는 대통령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오늘만 해도 이 윤미향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정정하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하신데 너무 정정하세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정정하지 않습니다. 정정하지 않고 귀도 어둡고 그다음에 말도 뭐 금방 이야기 들은 걸 뭐 할렐루야 하고 까먹고 그러는데 이분은 우리가 너무 꼿꼿하시고 정정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 있으면 이러실까? 과거사도 그렇고 현재 윤미향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과 지지자들은 이 윤미향 할머니가 기억력을 문제 삼고 치매를 몰고 갔었죠.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고. 어? 그래서 이 민주당 애들이나 청와대 애들은 청와대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 윤미향 사건이 지금 모든 언론에서 1, 2, 3면을 때려버립니다. 전면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표하는 정권이라면은 이런 우리 역사를 갖다가 침탈당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치스러운 문제를 이용한 정의연이나 정대협이나 윤미향을 갖다가 단죄하라고 벌써 명령을 하고 치워버리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죠. 윤미향 씨를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극악무도한 정권이 지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나 위안부 그 정의연 정대연의 그 앵벌이 작업에 동원돼서 불만을 표시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덕적인 문제가 우선이지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과거사를 파헤쳐가지고 그죠? 과거사를 부관 참시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니까 지가 대통령이라면은 왜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반대 세력만 죽이려고 그러고 반대 세력만 적폐를 몰고 가면서 반대 세력만 깜빵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집권을 하나 하는 것이 이번에 천하에 이제 밝혀지는 거죠. 문바들이나 문재인 지지 세력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겠죠. 방어하겠죠. 그러나 그 외의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금설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고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2년만 더 해주라 이거죠 저는. 응? 말씀드리다시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두 개의 아킬레스건 경제적인 문제와 경제 대실패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정의적인 정권이었다. 그 두 가지다. 이게 이 윤미향 씨가 말씀을 하고 그동안 뭐 매일 튀어나오죠. 매일. 오늘 또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놀랄만한 사건이. 곽상도가 말 또 밝혀내죠. 미래통합당의 곽상도가 윤미향도 개인 현금으로 집을 샀고, 그 2억 6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남편도 또 집을 샀고, 또 아버지도 2억 얼마짜리 현금으로 집을 샀다 이러는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윤미향의 재산은 지가 신고한 게 8억 원이었다. 8억 원인데 현금을 3억 2천만 원을 신고했다. 어느 누가 8억 재산짜리가 3억 2천만 원을 은행에 갖고 있거나 집에 갖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 돈은 우리가 거의 99.99%가 이거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위안부를 얘네들이 윤미향이가 만두 고명 취급을 했다.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도 나가야 되고 끌고 봉고차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배가 고파서 뭐 먹고 싶어서 그만큼 헌금을 갖다가 받았으면 현장에서 헌금 받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밥 좀 사주세요. 먹을 거 좀 사주세요 하면은 매정하게 뿌리쳤다. 밥도 안 사줬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영수 할머니가 지금.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얘네는 윤미향이가 돈을 갖다가 이거 횡령지라고 말을 할 필요 없어. 돈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진의 일가에 호의호식에 쓰고 집을 사고
딸을 유학을 보냈다 이거 아니에요. 어? 그 딸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김하나인가 뭐 이렇더라고. 보니까 UCLA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UCLA 이거 뭐야 이런 거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어? 이 머플러 같은 거 UCLA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또는 UCLA 비버리힐스 언덕에 가가지고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서 언덕에서 사진 찍은 거 또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폼 잡는 거 이런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 올라와 있다. 그 돈이 누구 거냐? 그것도 대학원인데 음대 대학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서 나왔느냐? 연봉이 5천만 원도 부부 합산해서 5천만 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현금이 3억 2천만 원이 나오고 집을 두 채, 유미양이 앞으로 두 채가 있고 남편도 현금으로 또 집을 사고 아버지도 또 현금으로 2억 얼마짜리 집을 샀느냐? 또 딸은 어떻게 그 가난하고 돈에 욕심 없다는 윤미향이가 딸은 어떻게 연 1억 이상이 들어요. 음대 대학원 다니려면. 그런 데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비버릴스 쪽에서.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국민이나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파트 경배 받을 적에, 자기 집을 팔아서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파는 것은 아파트 경매를 받은 다음에 산 거고, 그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 적금을 3개 꼈다 그랬잖아요. 적금을 3개. 그래서 그걸 경매 아파트를 샀다. 집 판 거는 실수였다. 착각이 어떻게 나오는데. 근데 현금이 또 3억 2천만 원이 있어. 아니 현금이 있으면서 왜 적금을 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을 갖다 유학을 시킬 적에 뭐라 그랬어요? 국가 배상금과 손해보상금 3억 2억 6천만 원을 받아서 보냈다 하는데, 그거는 딸을 갖다가 유학 보내고 나서 한참 있다 나온 돈인데, 너무너무 많아요. 얘가 지금 윤미향이 하는 짓은. 그러면은, 윤미향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윤미향 같은 친구들. 근데, 이걸 갖다 정권 차원에서 맡고 있어요.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끌려다녔다 하는 게 이용수 할머니의 한탄 아닙니까? 응?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입이 지저분해져요. 이런 여인을 보면은. 그리고 국가에서 그 과거사 치유재단을 가서 나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사 치유재단을 10억 엔을 받아서 1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일부 뭐 46명에서 뭐 37명은 받고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수 할머니 안 받으니까 자기들이 모금해가지고 주겠다 했는데 모금을 했어요. 40몇 억인가 30몇 억을. 그리고 나머지한테 1억씩 줬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쓴 돈 지금도 계속 나와요. 그런 기사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돈은 없었다. 그럼 국가치유재단, 그 하해치유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이 오히려 맞는 소리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것들은 그거를 갖다가 뒤집어 엎은 거 아니야. 뒤집어 엎으면서 후원금을 받게 했어. 후원금을 받게 했는데 그 후원금이 누구한테 들어갔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거나 위안부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윤미향과 그 가족과 정의연, 정대엽 이런 거 운영진들이 다 착복을 했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부도덕한 정권이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언론에서 파헤치고, 그죠? 언론에서 파헤치고, 언론이 데스크필래도 민주당이 이것들은 말이지 사실관계를 먼저 밝혀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벌써 절단을 낼 그거였었는데 안 내고 있다. 이 정권이 그래서 부도덕하고 징글징글하게 악랄한 정권이다 하는 것이죠. 아주 비참합니다. 솔직히 비참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